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에 대해서, 누가 시니어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니어를 어떻게 보느냐, 공공에서 보고 민간에서 보고 개인이 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나 시니어 마케팅 할 거야 하면서, 그럼 시니어가 누구지? 뭐 65세 이상 아니야? 아니야, 50세야. 아니면 뭐 70세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짓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장이 굉장히 촌밀하고요. 그 시장을 누가 보느냐, 공공에서 보느냐, 민간에서 보느냐, 개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니어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비즈니스라거나 무엇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번 시간 명심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니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큰 틀에 공공이 바라볼 수 있고 민간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은 대부분의 돈의 흐름은, 약 과장하면 80에서 90%는 정부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인 영향이 큽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이제 보건복지, 보건의료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의 정책을 이해해야 되는데, 공공에서는 일단은 노인이라고 정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어야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져요. 가장 큰 혜택이 뭐 지하철을 탄다는 것부터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요,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일단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고 조금씩 높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어떤 문제를 주냐면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60세에서 65세는 어떻게 하지? 라는 딜레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럼 60에서 65세는 어느 정책을 따라야 되지? 고용노동부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인가?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50 플러스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50 플러스 재단에서 정의하는 그 타겟을 보시면 46세에서 64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0에서 64세를 커버했고요. 나이는 50 플러스라고 했는데 46세부터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주는 것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민간 관점에서 보면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결국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것은 물건을 팔거나 매출을 일으키고 그 속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 가치가 재화적인 수익이 되겠죠. 이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75세를 했더니 별로 시장이 크지도 않고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것 같고, 65세로 내렸더니 여기는 이제 공공정책 영향이 있고 60세로 하니까 애매하고, 이렇게 자꾸 낮추다 보니까 어디까지 낮춰지냐면 일반적으로 45세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민간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1차 퇴직이 주로 발생하는 나이가 40대 중후반 또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아예 그냥 45세를 시니어라 하고, 특히 이제 요새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도 쓰고요. 이런 것들의 그 취지는 뭐냐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페이업을,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있는 타겟이 누구냐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민간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득이라는 게 개인을 보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부동산이 자산에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되지만 그 피크를 치는 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일부고요. 그래서 그 치는 한 70% 정도, 50대 정도까지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소득을 보이고요. 또 라이프 스테이지도 중요한데, 지금은 워낙에 1인 가구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어르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인끼리 살다가 또는 독거노인이 되고, 이런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시니어의 관심과 삶의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민간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시니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세 가지 축인, 저는 건강, 시간, 현금 흐름을 세 가지 축이라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건강적으로 보면은 나이의 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50 플러스가 되면은요, 오십견이라는 용어도 있고, 눈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침침해서 신체적인 노화를 살짝 경험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은 그 건강에 있어서 뭐 전문 용어로는 노년기 케어 관심 전환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이제 근로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건강 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몸의 변화가 신체적인 노화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75세가 되면 노년기 케어 쇠퇴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건강 수명이 거의 끝나게 되고요. 대략 73세에서 75세에 끝나고 이때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프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건강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도 시니어는 50대와 60과 65세와 또 70세와 75세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관점에서도 보면요. 일의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 일이 차지하는 시간이 우리들은 직장인들 경우에는 뭐 주중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4시간, 6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60세 정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게 대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의 질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좌절하시는 분들이요. 아무리 1차 퇴직 중에 어마어마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60이라는 숫자 때문에 한계, 절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일이 주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일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도 차지를 미치게 되죠. 그러면 일이 차지했던 부분을 제3의 공간이라는 생활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개념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시니어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50의 피크를 치고 부동산이 한 70% 되지만 그 다음 이슈는 뭐가 되냐면 그럼 내가 매달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하지라는 연금 이런 흐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연금 생활자와 난연금 생활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로 발생하기 때문에 타겟을 누구로 하느냐 시니어가 과연 개인적으로 건강 측면, 시간 측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 누구가 시니어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시니어는 모두 다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느냐, 공공이 보느냐, 민간이 보느냐, 개인이 보느냐에 따라고요. 건강이냐, 시간이냐, 현금 흐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동시대를 살더라도요. 5년 차이로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아주 각광이 되는 시대를 사신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로 이번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60에서 한 64세까지 그런 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배고프고 경제 부흥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삶의 처한 단계가 다릅니다. 그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다 끝나서 혼자 돕고 또는 황혼년 이런 식으로 접목하여지는 단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돈의 흐름, 이런 재화적인 가치의 흐름인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민간의 관심이나 어프로치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니어는 다 같다라는 착각을 버리시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이라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함축적으로 해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